명리에서 제국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음양 오행의 속성과 본질이 바로 상대성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렇게 보이는데 저 사람이 보기엔 저렇게 보인다는 게 철학의 기본이고, 이 다른 시각과 상대적 관점을 이해해야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한단 말인가?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살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저렇게 다를까? 살다 보니 남 같으면 뭐 이런 생각 한두 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험과 공부를 하고 관찰도 하지만 깜빡 까먹고 잊어먹고 망각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제국인이었지? 그래서 저러는 거지? 재성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인생. 아, 저 사람은 관에 종속되는 신학자였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성이 넓히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부처가 아닌 이상 어찌 그걸 다 이해한단 말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을 땐 체념하거나 잊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국인은 현실 논리를 따르죠. 인정이 살면서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은 명리를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인성을 극하는 재성을 따라야 하는 게 제국인의 삶입니다. 재성에게 극을 당하는 인성을 구하는 게 나의 비견과 겁재입니다. 비견과 겁재가 없이 그대로 인생의 극을 맞아버리는 경우 사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양심, 도덕심, 사랑에 대한 매너, 인간성,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하는 도리 등이 무너져버린 게 제국인의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제국인의 형태라는 것을 잊고 제국인이 된 사람에게 인간적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은 땅을 파서 금덩어리가 나오길 바라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바랄 걸 바라야지, 누울 자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하는 말입니다. 명리의 수레바퀴를 돌게 되면 축일 피흉에 튀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나와 인연이 맞지 않은 사람과 인연이 닿아도 서로에게 해가 되는 사람 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제국인은 저와 같이 인성을 용신으로 가지고 있고 인성을 귀하게 보호하는 자에게 정말 피하고 싶은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인성이 아예 없는 채로 재성만 가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이 없는 무인성도 철저히 현실 논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따릅니다. 이해 득실에 능하고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재성만큼 귀신 같은 것이 없죠.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는 사주팔자에 모두 그림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비견과 겁재가 재성을 극하고 인성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준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땐 인성이 더욱 귀하게 자리 잡고 흔히 말하는 부와 귀에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명성을 떨치게 되거든요. 귀한 것을 귀하게 다루는 태도, 귀한 것을 알아보는 능력도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와 귀 모두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소한 마음도 부탁드립니다. 양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병, 경인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화, 금수라는 오행을 대표하는 하늘에 뜬 기운들이죠. 갑은 말 그대로 갑입니다.
세상에 대장 같은 역할을 하려고 기운을 위로 뻗어내지만 아직 자라지 않은 철부지의 기운만 뻗치는 모습인 거죠. 갑목을 큰 거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묘목 정도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병화는 청년의 기상이 있죠. 그러나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지혜, 지식,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보기 좋은 건장한 청년으로만 보입니다. 경금은 설익은 과일 같습니다. 뭔가 익은 흉내를 내지만 정말 잘 익은 과일이 되려면 더 깎고 수련하고 쪼여야만 하는 과정이 남아있죠. 임수는 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기도 기력도 없는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세상의 이치와 깨달음이 가득한 차가운 눈빛의 노인 같은 형상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양일간이 쌀과 같은 재성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목은 더 노련해져야 하고, 병화는 지혜를 더 쌓아야 하고, 경금은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임수는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갑목은 여물고 단단한 뿌리로 토의 기운을 극하는 소토의 작용을 통해서 토를 황무지에서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병화는 너무 중구난방, 산만하고 즉흥적인 기운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고 서늘해져야 금을 녹여버리지 않고 귀한 것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경금은 설익은 설파 대신 겸손과 자중으로 자기 성찰과 내면을 채움으로써 무기라는 재성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세상을 대할 때 좀 따뜻하고 온화해야 화라는 기운을 꺼트리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게 되고 온천수와 같은 온도로 재성이 흐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돈 없이 이 세상을 살기 힘듭니다. 지금처럼 돈과 재성이 부각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돈돈하며 파이어족이니 조기 은퇴니 영을 미치니 하는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죠. 마음의 평화도 있어야 하고 자족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마음의 평화도 자족하는 마음도 아마 사그라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성에 화이팅을 보내드립니다. 재극인이라는 명리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속물질의 대표 성질, 돈과 정신의 대표 상징인 양심과 품위, 체면, 품격의 인성과의 대립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한때 살다 보면 세속적인 물질과 풍족함에 눈이 팔려 지키고 살아야 하는 양심과 품위, 인간이 지키고 바라보고 지향해야 하는 그 어떤 정신의 고귀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제가 인을 극해서 양심이 허물어지고 품위가 손상되고 한마디로 인간됨의 고귀함이 무너지게 되는 속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 오랜 시간 정을 주고받은 사람을 배신한다든지 돈 때문에 나쁜 짓을 벌인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희게는 개인의 부의 축적과 풍족함을 위해 독재와 착취를 행한다든지 돈으로 학위를, 논문을 산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이때 극복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종말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인이 죄를 이기는 수밖에 없는데 정신의 힘으로 물질을 쳐대는 그런 슈퍼파워가 필요합니다. 도 닦은 사람이나 가능한 이야기고 때마침 현명한 지도자를 만난 나라나 가능한 절대 흔치 않는 경우죠. 재극인을 극복한 개인도 나라도 있다는 게 그나마 희망입니다. 재극인을 극복했을 때의 상황은 세속적인 만족을 채웠을 때보다 훨씬 값지고 훨씬 지속적인 어떤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크거나 작게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큰 행복과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제극인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고 평범하지 않고 보기 쉽지 않지만 제극인의 대운이나 세운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세속에 휘둘리지 말고 고귀함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정인을 가진 자들이 재성을 만나서 소중히 반짝이는 별과 같은 눈빛이 상하지 않도록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돈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돈과 인연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을 원하는데 돈과 인연이 박한 게 아니라 돈을 돌덩이 보듯이 하고 돈 하는 사람들을 경박하고 천박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없으신가요? 사주팔자에서 인성, 특히 정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학자이고 선비죠. 뒷짐지고 다니면서 점잖지 못하게 경박하구나 하며 꼰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식상생재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식상생재와 관상생의 삶의 방식은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죠. 인성은 관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게 제일이고 식상은 재성을 쟁취할 때 삶의 보람을 느끼는 구조이니까요. 아무튼 인성은 돈과 가장 관련이 없고 돈을 무시하고 돈을 쫓지 않는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서 관조하면서 세월을 낚으니 왜 저러고 산대?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자연인이 되기 쉬운 구조도 이 인성다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현매와 인연 없는 인성이 자산을 불리는 방법은 문서를 통해서입니다. 집문서, 기술과 지식의 자격증, 책과 저작권의 인쇄, 특허권, 높은 스펙의 지식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내세워 자산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성을 주요하게 쓰는 자는 자신의 지식이나 고급 기술을 현물화시키는데도 관심도 없고 할 줄도 잘 모릅니다. 그저 자기 세계 안에서 관심사를 파다 보니 쌓이게 된 지식과 기술이거든요. 그것이 빛을 발하고 재물로 환산될 때는 제극인의 시기가 될 때입니다. 그러면 박 터지듯이 그 안에 쌓아놨던 것들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전문 지식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놈의 인성자는 그조차도 귀찮아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거드름을 피우면서 돈 억만금보다 내 지식과 노하우가 100만 배 더 같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돈을 손에 쥐기 어려운 자, 그의 이름은 인성입니다. 사주팔자에서 어떤 한 글자만 딱 떼놓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단식 판단이라고 하는데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가 어떻다는 것을 말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일면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성이 사주팔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재성과 관계가 깊은 비견과 겁재부터 살펴야 하고 정관과 편관이 그 비겁을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도 봐야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관에게 식상과 인성이 어떻게 관여해서 재물을 훔쳐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도와주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 물린 뗄 수 없는 관계의 도돌이표같이 복잡합니다. 재성과 비겁 간의 관계를 1차적으로 보는 것은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이죠. 내 돈을 보면 비견과 겁재가 깨어납니다.
흐흐흐, 먹을거리가 생겼네, 라고요. 비경과 겁재가 깨어나면 나의 관성이 가만히 안 있죠. 맞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어? 이러고 말이죠. 그러면 식성이 이럽니다. 왜 그래, 강성. 비겁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이러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던 식상에게 인성이 너나 가만히 있어라, 식상아. 낄 때 안 낄 때 나대지 말고, 라고 꼭 눌러줍니다. 아, 복잡해. 그래서 재성은 어떻게 됐어요? 비겁이 와서 가져갔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관성이 제 역할을 하면 지켜지고 관성이 식상의 공격을 받아 무력해지면 탈재가 발생하고 다행히 인성이 있어서 식상이 관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면 또다시 재성을 구할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저렇게 돌고 돌고 물고 물리고의 관계가 있는 게 세상살이입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돈, 재물, 재성 이렇게 하나의 주제만 보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돈과 관련된 주변 환경들과 나의 기질이 결국 돈을 지키느냐, 버느냐, 잃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재성이야, 돈 좀 벌겠어. 이런 말은 믿지 마세요. 재성에 돈 까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소와 달리 돈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무지하게 말이죠. 여러분의 부와 귀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사주팔자에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반드시 현재나 정제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정관이 잘 되어 있으면 일에서 받는 월급도 상당할 수 있고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활동해서 재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성이 없다면 팔자에 정제나 현재가 자리하지 못하면 버는데 버는 것 같지 않고 돈이 안 모이는 것 같고 돈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항상 느껴지고 하는 등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사주가 더 돈에 대한 열망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결핍에서 오는 간절함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법이죠. 잊고 살면 되는데 그게 쉽나요? 무관사주, 무제사주, 무인성사주, 무식상사주 등 팔자에 없는 것들을 더 간절히 원하게 마련인 게 인간의 마음이겠죠. 다 갖췄는데 결혼을 못했네. 다 있는데 건강이 안 좋네. 남들 부러워하는 거 다 있는데 자식이 속썩이네 등등. 그런 게 멀쩡한 모습을 하고서 이빨 빠진 듯한 모습을 하고 사는 인생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돈은 인간사의 큰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편재는 한목, 한탕, 큰돈 등으로서 생활비 명목의 정제와는 또 다른 큰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편재는 남의 돈,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내 손에 잠시 머물렀다가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그런 존재죠. 대출이 그럴 수 있고 경매로 낙찰받은 어떤 것이 그럴 수 있고 빌린 돈, 갚아야 할 돈, 잠시 만난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운에서 편재가 오면 남의 돈을 빌려 크게 한몫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성실히 모아온 적금이나 보험이 우습게 보이고 그걸 깨서 다른 데 투자하게 됩니다. 짧고 굵게 빠르게 어떤 것을 쟁취하고 싶은 도박성 짙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 판에 끼어들어 이리저리 버리고 버립니다. 어느 날 그렇게 저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돌려줄 돈 내줄 돈을 계산하다 보면 정작 내 손에 남는 건 얼마 안 되는 초라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심약한 경유입니다. 사주에 힘이 강한 신강사주는 그런 돈잔치에 끼어들어 단단히 한몫 챙기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서 이것저것 신경 쓰고 계산기를 시시때때로 두드리고 필요하다면 남을 눌러가며 혹은 뺏어오며 재물을 쟁취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도 꼼꼼히 신경 쓰며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타입인지 내 것에 별로 관심도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그저 욕심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진짜 내가 해당 재물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부자 되니까 덩달아 뛰어든 거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편재라는 녀석을 대운에서 만나면, 혹은 이미 사주팔자 중요한 자리에 가지고 있다면 돈 벌 궁리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이 돈 난리와 돈잔치의 상황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남들은 다 돈 버는데 혼자만 벼락거지가 되는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의 재물의 안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무언가를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단순화, 최적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명리에서 이러한 최적화와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화극금입니다. 막바지 여름에 쏘는 듯한 볕은 열매를 단단하고 내실 있게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고, 이것은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여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고귀한 신금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화로서 금을 재련하는 구조가 잘 되어 있는 명, 즉 금화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부자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1년 농사의 결과를 결정짓는 이 화급금의 과정은 조심스럽지만 정성스럽게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결과물을 향한 마지막 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급금은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습을 없애서 곰팡이 등의 잡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쓸모있는 단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부든 일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을 지속하고 결과물을 나오게 하려면 이 화급금에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는 재련을 해야만 합니다. 재련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들을 살펴서 낭비되는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레이저로 철을 녹이듯 집중시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돈과 투자의 시대입니다. 요즘만큼 돈과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에 대해서 뜨거웠던 시절이 있나 싶습니다. 어느 한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말이죠.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쪽으로 바뀌고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지 않으면 나만 도태되고 나만 소외되고 나만 바보가 되는 듯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루에 매매를 끝내는 단타, 여러 날을 끌고 가는 스윙, 몇 개월 이상 동안 투자금을 묻어둬야 하는 장단기 투자 등이 있죠. 주식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 그 사람의 사주를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어떤 방식의 주식 매매 스타일이 어울리고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양과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에 따라 색깔이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신강이냐 신약이냐에 따라서 그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비식 재관인 십성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성이 많은 사람은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에 어울립니다. 얼마든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재성이 이곳저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신강한 사주라면 거의 단기 혹은 단타 위주의 주식 매매 스타일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성이 많은 사주의 사람이라면 묻어두고 10년도 가져갈 수 있는 매우 무던한 스타일의 매매를 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갈아타기를 하지 않고 미리 공부해 놓은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믿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난다고 해서
얼마간의 이익을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존버의 마음으로 또 몇 년을 버텨서 최대치로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행으로 보면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장기 투자는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오히려 단타로 치고 빠지기를 하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게 적성에 맞고 조금만 수익을 얻고 다시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화의 기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참을성이 부족한 게 있거든요. 반대로 토와 수의 기운이 넘치는 자는 속도가 느리고 빠릿한 느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묻어두고 투자금을 가만히 놔둘 가능성이 높겠죠.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포함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재물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사주 원국에 재성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운에서 재운이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주 원국이 무재성이거나 정제 같은 미약한 재성이 지지의 한 구석에 있거나 하는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투기탕같이 보이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접근할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무재성의 사람도 운에서 재성이 들어오면 그때 나도 돈 좀 벌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거나 나도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돈의 세상, 현물의 세상, 현재의 세상인 재성의 세계에 발을 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운이 중요합니다. 어떤 운이냐에 따라 각성의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첨언하자면 주식을 차트와 그래프, 프로그램 매매를 보고 투자하는 스타일은 금의 기운이 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금이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 섹터 분석, 기업 분석, 사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따진다면 아마도 인성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성은 공부 그 자체이거든요. 앞의 내용은 모두 대략적으로 언급한 것이고 사주의 구성과 운의 향방을 항상 따져보고 디테일함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경험상 재성이 많이 포진한 사주는 돈 냄새를 잘 맡고 직감적인 돈을 쫓는 본능이 잘 살아있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재성의 성분이 음이냐, 양이냐, 혹은 목이냐, 화기운이냐, 수기운이냐, 토기운이냐, 금기운이냐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투자 대상에 대한 관심과 투자금도 달라집니다. 정제라면 부동산, 월세 임대 수익이나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단타와 같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고정 수입의 투자를 선호할 것이고 현재라면 인생 한방이야 하면서 짜잘한 돈에는 콧방귀를 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의 재성의 모습 그리고 투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